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강 들어갑니다. X32라는 믹서기를 포함해서 디지털 믹서들은 아이패드와 연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와 연동을 하게 되면 목사님이 혼자 개척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굳이 믹서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 본인이 여기서 모든 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능숙하고 능란해지면 가능하죠. 하지만 그 또한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게 좋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만드는 영상 제작부터 모든 음향 컨트롤 일 모두 다 우리 박이상 목사님께서 현재 담당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자, 여기 X30이라는 믹서기 아이패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믹서기는 32개 채널입니다. 이 아이패드의 화면을 보면 연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이패드 연동하는 것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X30에 관련된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앱을 다운받아서 X32 믹서기에서 쏴주는 신호, 공유기, 라우팅에 있는 그 URL 주소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질문 주십시오.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연동이 됐을 때 이 아이패드는 기본적으로 채널 세팅을 여기서 합니다. 1에서 8번, 9에서 16, 17에서 24, 25, 32, 그 다음에 나가는 옥스, 그 다음에 FX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버브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 값, 이게 나가는 채널, 그 다음에 메인, DCA 1에서 8.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여하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연동되어 있는데 현재 아이패드 1에서 8을 눌렀을 때 지금 1에서 8번 채널까지 나옵니다. 제가 9에서 16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9번에서부터 16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마이크가 9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9번으로 넘어갔을 때 밑에서 이게 레벨 메타입니다. 녹색 등이 탕탕탕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채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누르면 17번부터는 아무것도 배당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되어 있고 25번부터 32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스 이제 꽃 밖으로 빼는 부분입니다. X32에는 버스 16채널 말고도 옥스라는 채널의 그 입력 단자, 출력 단자가 별도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FX는 이게 기본 세팅 값에서는 보통 리버브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컨트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버스 1에서 6번 보면,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1에서 2번에서 올라가죠. 저희가 1에서 2번으로 나가는 게 지금 유튜브나 녹음 채널에 바로 유입이 되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1번과 2번 채널이 나가는 겁니다. 메인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지금 저희가 녹음도 되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버스에 대해서 1번부터 8번 1, 2, 3, 4, 5, 6, 7번, 8번 그 다음에 9번부터 쭉 있고 X32는 13, 14, 15, 16 채널이 FX라는 리버브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바꾸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매트릭스라는 파트인데 여기에다가 묶을 경우 6개의 묶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거 얘기를 하면 또 한참이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하시고 여기 DC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DCA도 나가는 출력에 대해서 묶인 것. 그러면 이 DCA와 여기 매트릭스 차이는 뭐냐?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라이브 상황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나가는 신호 시그널이 높아요. 근데 DCA는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DCA로 나가서 녹음 쪽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그널 값이 낮고 섬세함이 있어요. 그래서 DCA와 매트릭스는 다르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다시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갔을 때, 자, 이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제 채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노란 채널로 보이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할 경우 세부적인 조정, 아까 얘기를 했었던 셀렉트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노란 터치를 합니다. 했을 때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죠. 여기가 이제 페이더입니다. 이 9번 채널의 페이더. 페이더는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페이더는 입력 값을 당기는 게 아니라 나가는 소리의 값을 올려주는 겁니다. 게인과 페이더는 어느 쪽에 힘을 주느냐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게인은 입력하는 거고 페이더는 나가는 것. 그래서 게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의 전체적인 게인을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표, 그러니까는 갈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콤피그고 이걸 누르면 게이트가 되고 이걸 누르면 다이나믹, EQ, 샌드 이름 넣는 것, 그 다음에 프리셋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위에를 누르면 이제 여기 보면은 게인, 프리앰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인과 딜레이와 로우 컷이란 개념이 있고요. 게이트 눌러보겠습니다. 자, 게이트 눌러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가 여기 액티브 눌러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드레스홀드가 쭉 내려가죠. 지금 이게 게이트가 열렸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같은 경우 아까 게이트는 낮은 소리 있을 때 컨트롤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이나믹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다이나믹은 높은 소리를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불 들어오죠? 했을 때 여기 빨간불 들어오죠? 다시 여기 드레스홀더 했을 때 빨간불 들어오죠? 이건 높은 소리를 잡는 애예요. 그 다음에 EQ. 자, EQ 여기 보면 밑에 RTA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RTA 버튼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소리가 움직이는 양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RTA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성향이 이렇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그래픽이 주파수대별로 배경기 목사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성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샌드. 이제 이게 버스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채널별 컨트롤링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저희 하길교회는 1번, 2번에서 나가는 것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1번, 2번이 올라갔을 때 유튜브로 나가는 것에 대한 소리를 하는 거고 3번이 부속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3번을 만약에 이렇게 올리면 부속실에 대한 소리가 올라가겠죠. 내리면 부속실에 대한 소리가 안 나갈 거고요. 부속실이 잠옷실 포함해서 2층, 3층, 4층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채널에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FX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뮤트를 시켜놨는데 만약에 이걸 뮤트를 풀렸다면 이 FX 여기 부분에서 리버브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FX 이펙터는 여기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고 FX에 대해서 보면 다양한 것을 디지털 믹스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니까 갑자기 어지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겼나 보다 하고 넘어가요. 집중하지 마세요. 집중하지 마시고 자 다시 처음으로 컴픽 와서 처음에 눌렀을 때 이 게인 값을 조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마이크는 헤드셋 마이크인데 다이나믹 성향의 마이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게인 값을 최대한 내려보고 최대한 올려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렸다가 또는 소리가 점차적으로 소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찌그러지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게인값 요거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소리가 줄어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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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줄여서 소리가 완전히 다 없어졌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점차 소리가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소리가 올라가면서 이 게인은 마이크의 흡입값을 건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의 흡입값을 건들기 때문에 자 조금씩 올릴수록 저 옆에 있는 레벨 메타라는 노란색 녹색 바가 올라갑니다. 자 보통 24 정도까지도 많이 이거의 기본으로 12시 방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시계로 표현해서 12시, 1시, 2시, 3시, 4시, 12시, 11시, 10시
뭐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엔지니어들이 편하게. 이 12시 방향으로 있었던 거를 보통 아무것도 없는 유 상태, 그러니까는 아무런 개인이 들어가지 않는 일반적인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자 보세요. 보면은 이 12시로 났을 때 제 마이크는 이 마이크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크게 얘기를 하면 빨간색을 갑니다. 조금만 크게 얘기를 하면 빨간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박이상 목사님이 제 마이크는 좀 15로 있는 11시 정도로 내려놓고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개인값을 올리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부러 파열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합니다. 많이 올라가. 자 찢어지죠. 빨간색을 때리죠. 소리 안 좋죠? 더 올려보면 매우 안 좋죠. 방금 그 느낌이 소위 헤드룸이라고 얘기를 한 이 전체 믹서가 캐퍼 가져갈 수 있는 소리의 양을 헤드룸이라고 하는데 이 헤드룸을 넘어갈 때 이 개인값의 그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값을 적절한 양으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데 적절한 양이 뭐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색 등이 한 절반에서 3분의 2 살짝 밑에까지 60%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장비들이 여기에 올라가면 더 올라가거든요. 더해져 가지고 뭐 리버브라든지 EQ 하면 또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인 잡을 때 이 정도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이 딜레이는 사실 딜레이는 이 반복시키는 겁니다. 이 딜레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딜레이는 거의 잘 안 건드려요. 근데 이제 딜레이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소리 반복되는 거 들리시나요? 자, 딜레이를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이상 목사님 캐치됩니까? 캐치 안 됩니까? 아,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원, 투, 딜레이. 원, 투. 소리 캐치됩니까? 네, 됩니다. 야, 자, 여기 동굴이죠? 완전. 이거는 반복되는 겁니다. 딜레이. 원, 투, 반복되는 겁니다. 이 딜레이가 사실 잘 사용했을 경우 굉장한 고급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리버브 같은 거 소리를 딜레이를 걸어가지고 이 딜레이가 소리를 잘 컨트롤하면 좋은 소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딜레이가 곡별로 바뀌어야 되고 배음을 가져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만져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라이브 상황에서는 이걸 거의 안 써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딜레이 버튼, 빨간 버튼이 눌러져야 이 딜레이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밑에 이 버튼, 이게 이제 스위치 버튼인데, 이게 들어갔을 때 이제 딜레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빼면 없어졌죠? 없어지죠. 그럼 딜레이가 없고 빨간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딜레이가 들어. 이제 이렇게 믹서기 상에서 있을 때 무조건 빨간 버튼이 들어갔을 때 그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팬텀과 컨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 시연 지난 강의 때 해드렸죠. 그걸 하려면 여기 밑에 있는 플러스 48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이거를 눌러줘야 컨덴서 마이크는 전기가 들어가고요. 딜레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로우 컷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로우 컷은 EQ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프리앰프가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EQ로 가겠습니다. 자, EQ로 보면 RTA를 보면은 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 꺽쇠처럼 있는 게 이제 로우 컷입니다. 이 로우 컷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우 컷을 여기 보면은 20Hz 밑에가 저음이고 위에가 20으로 가면 하이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소리에 이만큼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건 겁니다. 잘라낸 건 겁니다. EQ도 당연히 이 버튼이 눌러져야 EQ가 되고 로우 컷도 이 버튼이 눌러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EQ와 로우 컷을 빼보겠습니다. EQ를 빼면 이 로우 컷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색으로 바뀝니다. 자, 로우 컷 빼보겠습니다. 로우 컷 빼면 이게 그냥 오리지널 레어 소스인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은 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로우 컷을 누르고 그럼 소리가 잘리죠? 자, 비교 차이가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로우 컷이 빠진 거고요. 목사님 그 차이가 있나요? 사운드상 크지 않나요? 차이가 미세하지만 있을 거면 소리를 한번 켜보세요.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로우 컷을 누르고 자, 그러면 로우 컷이 이 상태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죠? 자, 그러면 극심하게
아주 그냥 왜곡된 상태로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이 로우 컷을 지금 저음에서 쭉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차이 느끼십니까? 이 로우 컷은 소위 아래 영역에 있는 소리를 다 잘라내는 겁니다. 지금은 로우 컷을 뺀 겁니다. 뺐죠? 자, 다시 로우 컷을 과도하게 올렸던 변칙적인 부분 넣어보겠습니다. 원투 소리 들리십니까? 차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상 로우 컷은 이 어느 부분 밑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잘라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로우 컷이 이렇게 많이 잘라내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 이장 같죠? 이 앵커, 이 맹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맹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우 컷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저음이 있는 안 좋은 불량한 소리 정도로만 보통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40에서 60 정도까지만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EQ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EQ 보겠습니다. 자, EQ 넣었어요. 지금은 이제 적절한 소리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EQ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이게 총 4개의 EQ를 셀렉트 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밑에 1번 누르면 1번 파트의 EQ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게인 하면은 1번 파트의 EQ를 소리를 올려주고 줄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이건 주파수입니다. 1번 파트의 주파수를 어디에다가 설정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위스는 이 반경입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여기 보면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이면 여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자, 먼저 주파수는 이렇게 움직이면 1번 파트의 주파수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왜곡을 시키겠습니다. 이 게인이란 부분, 그러니까 이 값을 많이 넣겠습니다. 게인을 많이 마이너스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게인이 많이 줄이는 걸로 갔죠. 많이 줄이는 걸 누르는 걸로 갔죠. 주파수입니다.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저음이고 앞으로 가면 고음인데, 자, 이 상태 왜곡 많이 됐죠? 여기서 저음 내려가 볼게요. 저음에서 이만큼 소리를 건들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움직이죠? 제가 아이패드로 움직이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쭉쭉쭉 했을 때 여러분 소리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 둘, 셋. 박이상 목사님 소리 캐치됩니까? 네, 차이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EQ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누르는 값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위스는 뭐냐? 여기 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위스는 이 그래프의 폭입니다. 자, 위스를 줄여 볼게요. 위스를 확 줄이면 이렇게 핀처럼 됩니다. 세밀한 핀처럼, 그 특별한 주파수만 딱 잡아내는 핀셋처럼 되죠. 근데 이거를 완전 넓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영역을 다 눌러버립니다. 이 차이 엄청나게 느껴지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 굉장한 부분, 이 영향시키는 이 밑둥의 부분을 이렇게 가져갈 때와 하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차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위스를 잡았을 때하고 위스를 확 줄였을 때하고 차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폭을 결정하는 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1.8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취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 EQ를 언제 많이 쓰느냐? 엔지니어링의 기본적인 건 하울링입니다. 하울링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의도적으로 높입니다.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높인 상태에서 위스를 최대한 좁게 잡습니다. 잡혔죠? 그리고 얘를 왔다리 갔다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윙 하는 주파수가 잡힙니다. 윙 의도적으로 높였을 때 윙 하는 주파수가 잡힙니다. 그러면 그 주파수 때 하울링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목소리의 질이 다르니까. 그거를 밑으로 내려서 잡으면 하울링이 일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EQ에는 많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EQ 부분 이해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모드가 있습니다. PEQ라는 게 있고, 자 1번 채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채널, 현재 1번 채널이죠. 여기 P 모드가 있는데 PEQ가 있고, 자 다른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BEQ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 쉘브라라는 버튼,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컷이 있습니다. 이건 로우 컷입니다.
이 모드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 EQ의 성향입니다. 자, 뭐냐? 지금 L 쉘브거든요. 이 처음에 PEQ는 뭐냐면 PEQ부터 이 PEQ는 특정 주파수만 이렇게 산처럼 쪼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로 하면. 그 다음에 BEQ, 이 BEQ, 이 BEQ도 PEQ와 똑같이 특정 주파수에 대한 집중해서 쪼아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이 하이 쉘브는 뭐냐면 특정 주파수 이상으로 하이 쪽을 걷어내는 겁니다. 하이 쪽을. 하이 쉘브. 그 다음에 하이컷은 뭐냐면 일부를 걷어내는 게 아니라 완전 잘라냅니다. 여러분 제 소리 이상해졌죠? 완전 잘라내는 겁니다. 이 컷하는 로우컷이 아니라 하이컷. 로우컷으로 하면 거꾸로 주파수의 밑둥을 까내는 겁니다. 소리 계속 바뀌죠? 여러분 EQ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쉘브 하면은 완전히 꺾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쉘브 기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PEQ에다가 놓고 운영을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똑같이, 자, 1번 하면 이 채널을 잡은 거고, 이 주파수. 2번 하면 2번에 있는 EQ가 또 잡아주는 거고, 3번 하면 여기 있는 3번의 EQ가 또 잡아주는 거고, 4번 하면 또 4번의 EQ가 잡아줍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셔도 이 정도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게이트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게이트는 기본적으로 낮은 소리를 잡아냅니다. 자, 어떻게 테스트하면 되느냐? 낮은 소리를 얼마만큼 커팅해내느냐. 여기 보면 드레스솔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리를 잘라내는 그래프를 올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말을 안 할 때 지금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게이트가 열린 겁니다. 작동을 안 한다고요. 게이트 말 그대로 말을 하고 소리가 있을 때는 이걸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소리가 없을 때 작동을 해요. 자, 보세요. 소리가 없을 때 소리가 없을 때 제가 방금 했었던 작용들이 안 들어오죠. 근데 제가 말을 하는 동안에 자, 이러면 이 소리 같이 들어가죠. 이게 열리고 닫히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하려면 과도하게 왜곡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드레스홀드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이거 소리 잡힙니까? 잡히죠 지금. 잡히죠. 지금은 소리 잡힙니까? 하나 둘 소리 들려오나요? 소리 들어오죠? 아까도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트에 대한 측정이 잘못되면 설교를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소리가 작으면 이 게이트가 잘라먹어요. 근데 이 게이트라는 얘기가 뭐냐?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소리가 너무 작을 때 들어오는 노이즈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레스홀드 이것만 가지고 나머지 것들 다 설명하고 싶으나 시간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건 그냥 건들지 말고 있었던 대로 하면 되고. 자, 다이나믹은 어떠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이나믹 드레스홀드가 최대의 그 작용하는 높이를 잡아준다라고, 위에 큰 소리를 눌러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드레스홀드인데, 자 보세요. 이 빨간색이 들어올 때 작동을 하는 건 거예요. 이 드레스홀드의 액티브 다이나믹이 눌러져 있고, 이 상황에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습니다. 빨간색 움직였죠. 지금은 잡는 선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드레스홀드를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내리면 제 소리가 또 왜곡이 돼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제 소리 들리십니까? 하나 둘 셋. 지금 이 빨간불이 계속 누르는 건 거예요, 소리를. 하나 둘 셋. 차이 느껴집니까? 박 목사님 거기서 차이 느껴진답니다. 자, 이 드레스홀드에서 드레스홀드 올려보겠습니다. 차이 느껴집니까? 그냥 다 통과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하이 지금 안 건든 상태인 거예요. 드레스홀드가 다 열렸으니까. 근데 드레스홀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고 이 정도 놓고 했을 때
우리는 피크를 안 친다라고 판단해서 박 목사님이 여기다가 지금 한 건 거죠. 그래서 컴프레서는 다이나믹은 위에 큰 소리를 눌러주는데 주로 작용을 합니다. EQ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X32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외에도 이펙트에 관련된 문제, 이펙트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건데 이펙트 잠깐만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9번 채널에 이 샌드에 보면 이 FX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FX에서 자 이펙트 뮤트를 풀어보겠습니다. 이펙트 뮤트를 풀면 지금 풀렸습니까? 네, 이펙트 뮤트를 지금 자 여기 이펙트를 보면 신호가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이제 노래할 때 주로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펙터 값을 한번 만져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샌디 어떤 노래를 해봐야 될까? 할렐루야. 지금 리버브 값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13번 이거를 올려보겠습니다. 좀 과하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거를 내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안 먹죠? 우리는 보통 테스트 했을 때 이 정도로 할렐루야. 만약에 이게 올라갔을 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거를 리버브 값을 여기에서 X30은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리지널 값을 올려놓고 리버브 뮤트 하겠습니다. 네, 지금 뮤트가 됐죠. 네, 이 뮤트를 시켜서 하는데 이 샌드에서 리버브 값을 조정합니다. 여러분, 이 X32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국민 믹서라고 불릴 만큼 기능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제 감각에 X32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한 20% 정도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필요한 정도의 양은 여기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가져가시고 이 X32 참 잊어버릴 뻔했네요. 지금 개인 채널에서 나온 거를 전체 메인으로 빼주는 건 여기입니다. MTX 여기 메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눌렀을 때 메인으로 나가는 값을 올리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이걸 꺼놨습니다. 왜냐하면 하울링이 날까봐 녹음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메인 값을 이렇게 올리면 스피커에 연결돼서 스피커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9번에 움직이는 왜 소리 안 나?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메인 값을 올려줘야 소리가 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이 X30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 사역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심화 과정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더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준비하고 배워야 될 과정이 많지만 나중에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향의 기본 강의 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행복한 사역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